찬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한여름 정오, 시장 한복판에서였다. 지우는 숨이 멎었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목덜미를 적셨다. 등을 타고 내려갔다. 옷이 흠뻑 젖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다. 손가락질했다. 수군거렸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시어머니 주정자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차갑게 꽂혔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방울이 속눈썹에 매달렸다. 눈을 떴다. 흐릿하게 보였다. 시어머니가 빈 물통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입술이 떨렸다. 눈이 부릅떴다. 이 집 망신시키는 년, 당장 짐 싸서 꺼져.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나 둘씩, 10명, 20명. 수군거렸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다. 찍기 시작했다. 영상을 찍었다. 지우는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잘못? 내가 우리 현수 바람나게 만들었어. 내가 집안일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아들이 밖에서 위로받는 거야. 지우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바람? 오히려 현수가 바람을 피웠는데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늦은 퇴근, 주말 출장, 향수 냄새, 카드 내역. 모든 게 증거였다. 명백했다. 어머니, 바람 핀 건 현수예요. 제가 아니라 저는 집안일도 다 했어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닥쳐. 변명하지 마. 내가 여자로서 부족하니까 우리 아들이 밖을 돌지. 주정자가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힘이 셌다. 지훈은 뒤로 비틀거렸다. 균형을 잃었다. 과일 상자에 부딪혔다. 사과가 대굴대굴 바닥에 굴렀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아팠다. 3년 동안 손주 하나 못 낳더니 이제 남편까지 내쫓아? 내가 여자야? 여자가 할 일을 해야지.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게 나았다. 정신이 또렷해졌다. 무너지면 안 됐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다. 집에 오지도 마. 짐은 내가 다 버릴 테니까. 쓰레기처럼. 주정자가 돌아섰다. 휙 돌아서서 걸어갔다. 가버렸다. 뒷모습도 화가 나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니, 무릎 꿇은 채로.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차갑고 무겁고 창피했다. 시장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렸다.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저 며느리가 문제였나 봐.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요즘 젊은 것들은 남편도 못 잡아.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있었겠지. 시어머니가 괜히 저러시겠어?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데 그것도 며느리 탓이라니. 요즘 세상 참.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을 툭툭 털었다. 먼지가 날렸다.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시장을 빠져나왔다.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으로 갈 수 없었다. 이미 쫓겨났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었다. 큰 길로 나왔다.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바빴다. 자기 일에 바빴다. 아무도 지훈을 쳐다보지 않았다. 카페를 발견했다. 들어갔다. 에어컨 바람이 쐬었다. 차가웠다. 젖은 옷 때문에 더 추웠다.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머리카락이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었다. 마스카라가 번졌다. 눈밑이 까맣게 됐다. 핸드타월을 뽑았다. 여러 장 뽑았다. 얼굴을 닦았다. 물기를 닦았다. 화장을 지웠다. 머리를 정리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창백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눈이 충혈됐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다. 카페 자리에 앉았다. 구석 자리를 골랐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직원이 가져다 줬다.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손으로 컵을 감쌌다. 따뜻했다.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휴대폰을 꺼냈다. 현수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끊어졌다. 문자를 보냈다. 여보, 어머니가 날 쫓아냈어. 시장에서 찬물까지 끼얹으셨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연락 좀 해줘. 답장이 없었다. 10분을 기다렸다. 20분을 기다렸다. 30분을 기다렸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도 안 떴다. 아예 확인을 안 하는 거였다. 다시 전화했다. 또 안 받았다. 세 번째 전화했다. 이번에는 전화가 꺼졌다. 일부러 끈 거였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현수는 역시나였다. 늘 그랬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갔다. 피했다. 엄마 뒤에 숨었다. 오빠에게 전화했다. 지훈이었다. 3살 위 오빠. 변호사였다. 유일한 가족이었다. 오빠. 지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지금 쫓겨났어. 시댁에서, 시장에서 시어머니가 내 머리에 찬물 끼얹으셨어. 뭐? 무슨 소리야?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우는 오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시장에 장 보러 갔던 것,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 찬물을 맞은 것, 시어머니가 소리친 것, 바람 운운한 것,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모두 말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내가 지금 갈게. 어디야? 역 앞 카페. 스타벅스. 괜찮아, 오빠. 천천히 와도 돼.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30분 후 지훈이 왔다. 헐레벌떡 뛰어왔다. 숨이 찼다. 지훈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옷이 왜 이래? 아직도 젖어 있잖아. 찬물 맞아서. 아직 안 말랐어. 지원은 주먹을 쥐었다.
꽉 쥐었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이를 악물었다. 그 집 정신이 나갔구나. 완전히 미쳤어. 내가 당장 가서 오빠 일단 앉아. 진정해. 둘은 앉았다. 지훈이 커피를 시켰다. 아메리카노. 지훈을 쳐다봤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현수는 뭐래? 연락했어? 연락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나중에는 아예 꺼버렸어. 그 새끼가. 미안, 욕 나왔다. 괜찮아. 바람 피운 게 진짜 사실이야? 응. 3개월 전부터 알았어. 확실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한테라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확실한 증거.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놀란 표정이었다. 증거? 무슨 증거? 나 IT 회사 5년 다녔잖아. 데이터 분석이랑 디지털 포렌식 좀 할 줄 알아.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파일을 열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다. 이것 봐. 화면에 스프레드 시트가 떴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현수의 일정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백업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같은 호텔, 강남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카드로 결제, 통화 기록도 특정 번호로 집중돼 있어. 이 번호. 지훈이 화면을 가리켰다.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밤 11시 이후에 통화가 많아. 주말에도 자주 통화해. 그리고 이 번호로 문자도 엄청 많이 보내. 지우는 화면을 자세히 봤다. 눈을 가늘게 떴다. 변호사답게 꼼꼼히 확인했다. 대단한데.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 완벽한 정황 증거야. 더 있어. 지우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여러 장. 현수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현수가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현수가 여자의 손을 잡는 사진.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CCTV 캡처 화면이었다. 어떻게 구했어? 이건 불법 아니야? 호텔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대학 동기야. 보안팀에서 일해. 사정 얘기하고 부탁했어. CCTV는 공개된 공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인 오빠가 더 잘 알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우리 동생 완전 프로네. 근데 여자는 누구야?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각도가 안 좋아. 나도 아직 정확히는 몰라. 계속 추적 중이야. 근데 현수 회사 사람인 것 같아. 왜? 평일 낮에도 같이 있는 사진이 있거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우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지훈을 쳐다봤다. 지훈아, 이혼해. 이 정도면 위자료 충분히 받아. 많이 받을 수 있어. 아직 아니야. 왜? 더 참을 거야?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늘 저렇게 나온 게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는 체면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야. 동네에서 소문나는 거 제일 싫어해. 시장 한복판에서 저런 짓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거야.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생각에 잠겼다. 그럼 누가 부추긴 거야? 현수가? 아마도. 근데 현수 혼자서는 이런 계획을 못 짜.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 누구? 그걸 알아내야 해. 그게 핵심이야. 지우는 커피를 마셨다. 차갑게 식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씁쓸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내일 대책 세우자. 고마워, 오빠. 패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지훈의 집으로 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30평쯤 됐다. 혼자 살았다.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다. 심플했다. 씻고 쉬어. 옷은 내 거 입어도 돼. 옷장에 있어. 응. 고마워.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을 틀었다. 물이 쏟아졌다. 온몸을 감쌌다. 따뜻했다. 긴장이 풀렸다. 한참을 서 있었다. 물이 계속 흘렀다. 눈물도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물소리에 섞였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얼굴을 씻었다. 머리를 감았다. 몸을 씻었다. 나와서 오빠 옷을 입었다. 큰 티셔츠와 편한 트레이닝 바지. 헐렁했지만 편했다. 따뜻했다. 거실로 나왔다. 지훈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배고프지? 얼른 먹어. 계란이랑 파도 넣었어. 응. 고마워. 식탁에 앉았다. 라면을 먹었다. 맵고 뜨거웠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 같았다. 시댁에서는 늘 눈치 보며 먹었다. 맛있게 먹지 못했다. 내일 뭐 할 거야? 집에 가봐야지. 내 짐 챙겨야 해. 그리고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괜찮아. 낮에 갈게. 시어머니는 낮에 노인정 가시거든. 매일 오후 2시쯤. 그래도 내가 같이 갈게. 혹시 모르잖아. 오빠 일은? 내일 재판 있잖아. 오후로 미룰게.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이야, 오빠. 누나 아니고. 알아. 그냥 그런 거야. 둘은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을 쳐다봤다. 하얀 천장. 아무 무늬도 없었다. 생각이 많았다. 현수, 주정자, 바람, 증거 내일.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휴대폰을 켰다. 새벽 1시였다. SNS를 봤다. 피드를 내렸다. 친구들은 행복해 보였다. 여행 사진, 맛집 사진, 가족 사진.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알림이 떴다. 모르는 번호였다. 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번호였다. 당신은 진실을 모른다. 진짜 증거는 집 서재 책장 3번째 칸 왼쪽 끝에 있다. 빨간 파일을 찾아라. 모든 답이 거기 있다. 지우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누가 보낸 거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무슨 진실? 빨간 파일?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세요? 답이 없었다. 기다렸다. 5분, 10분, 20분. 아무 답도 오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도 안 떴다. 지우는 메시지를 캡처했다. 저장했다. 다시 읽었다. 서재 책장. 3번째 칸. 왼쪽 끝.
빨간 파일. 그게 뭘까? 무슨 증거일까?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뒤척였다. 1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7시였다. 지훈도 이미 일어나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그냥 그래. 오빠는? 나도 그래. 미안해. 내일로 오빠까지 잠 설치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토스트와 우유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지훈은 어젯밤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지훈이 자세히 읽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 모르는 번호야. 수상한데. 함정일 수도 있어. 아니야. 뭔가 진짜인 것 같아. 느낌이 와.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일단 가서 확인해 보자. 9시에 집으로 출발했다. 지훈이 차를 몰았다. 30분쯤 걸렸다. 시댁에 도착했다. 익숙한 골목이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다. 대문 앞에 섰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울렸다. 주정자가 나왔다. 문을 열었다. 지훈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인상을 썼다.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짐 챙기러 왔어요. 제 물건 가져가야죠. 들어오지 마. 내가 다 버렸어. 쓰레기통에 다 넣었어. 제 물건이에요. 함부로 버릴 권리 없어요.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명함을 꺼냈다. 주정자에게 건넸다. 어머님, 저는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지훈 씨 오빠고요. 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폐기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들여보내주시죠. 주정자는 명함을 받아봤다. 변호사라는 글자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10분만 주세요. 제 옷이랑 개인 물건만 가져갈게요. 다른 건 안 가져갈게요. 주정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비켜섰다. 빨리 하고 나가. 현수 곧 일어나. 지훈과 지훈은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방은 그대로였다. 짐이 버려지지 않았다. 거짓말이었다. 역시 안 버렸네. 협박한 거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지훈은 옷장을 열었다.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가방에 넣었다. 지훈이 도왔다. 빨리 챙겼다. 오빠, 나 서재 좀 가봐야 해. 5분만. 왜? 무슨 일인데? 어젯밤 메시지 기억하지? 확인해 봐야 해.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빨리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줘. 알았어. 조심해. 지훈은 복도로 나왔다. 조심스럽게 걸었다. 서재는 2층 끝에 있었다. 현수의 공간이었다.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아래층에서 주정자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넓었다.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웠다. 책들이 빼곡했다. 현수가 읽지도 않는 책들이었다. 장식용이었다. 허세였다. 책장을 셌다. 1번, 2번, 3번. 세 번째 칸을 찾았다. 왼쪽 끝을 봤다. 책들이 꽉 차 있었다. 하나씩 빼냈다.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책 뒤에 무언가 있었다. 빨간 파일이었다. 두툼했다. 꺼냈다. 무거웠다. 먼지가 묻어 있었다. 오래된 것 같았다. 파일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첫 장을 봤다. 계약서였다. 업무 대행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 이름이 보였다. 현수의 회사, 대성건설, 그리고 이상한 회사 이름들. JM 파트너스, 골든 브릿지, 스타 컨설팅.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었다. 계약 내용을 읽었다. 컨설팅 대행, 자문료, 수수료, 금액이 적혀 있었다. 수억 원씩. 다음 장을 넘겼다. 비자금 조성 내역서라는 제목이 있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숨이 멎었다. 비자금? 현수 회사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표가 있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목적.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누군가 꼼꼼히 기록한 것이었다. 2020년 3월 5천만 원 JM 파트너스 접대비 명목. 2020년 7월 8천만 원 골든 브릿지 자문료 명목. 2021년 1월 1억 원 스타 컨설팅 용역비 명목. 계속 이어졌다. 3년 동안 총액을 계산했다. 5억이 넘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은행 계좌 내역이었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회사들의 계좌였다.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세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금 세탁? 그리고 최종 입금처. 개인 계좌들이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현수, 지훈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강미선. 지훈은 그 이름을 봤다. 강미선. 누구지? 잠깐 현수 회사에 강미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격리팀장이었다. 파일을 더 넘겼다. 사진이 나왔다. 현수와 여자의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것 같았다. 얼굴이 명확하게 보였다. 강미선이었다. 확실했다. 회식 때 몇 번 본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옆 사진. 주정자와 강미선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날짜가 적혀 있었다. 3개월 전이었다. 돈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다. 명확했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해했다. 모든 게 연결됐다. 현수는 회사 비자금을 빼돌렸다. 강미선과 함께. 그리고 주정자도 연루됐다. 돈을 받았다. 마지막 서류를 봤다. 녹취록이었다. 대화를 적어 놓은 것. 현수와 주정자의 대화. 어머니, 곧 감사가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지훈이를 이용하려고요. 뭐? 지훈이한테 의심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바람핀 것도 지훈이 때문이라고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고 그럼 이혼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면 지훈이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증거를 숨기기 쉬워요. 지훈이는 IT 쪽 사람이라 컴퓨터 잘 다뤄요. 자료 찾으면 큰일 나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시장에서 크게 한번 하면 되겠네. 지우는 손이 떨렸다. 파일이 떨어질 뻔했다. 계획된 거였다. 모든 게 시어머니가 찬물 끼얹은 것도 쫓아낸 것도 다 현수가 시킨 거였다. 서재 문이 열렸다. 현수가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눈이 충혈됐다.
뭐 하는 거야? 여긴 내 서재야. 지우는 파일을 뒤로 감췄다. 등 뒤로 숨겼다. 내 물건 찾는 중이야. 여기 내 책도 있거든. 거짓말하지 마. 내 책은 방에 다 있어. 당장 나가. 현수가 다가왔다. 지훈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지훈은 피했다. 몸을 돌렸다. 파일을 옷 속에 넣었다. 티셔츠가 커서 감춰졌다. 나갈게. 건드리지 마. 지훈은 서재를 나왔다. 빨리 걸었다. 현수가 뒤따라왔다. 야, 뭘 가져갔어? 내놓으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방으로 돌아왔다.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을 보고 재빨리 움직였다. 현수 씨, 진정하세요. 우리 집만 챙기고 갈게요. 이 사람들이 뭘 훔쳐가려고 해. 훔치는 거 없습니다. 지훈 씨 개인 소지품만 가져가는 겁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 목소리였다. 현수는 뒤로 물러섰다. 지훈은 재빨리 가방을 챙겼다. 지훈이 들었다. 둘은 계단을 내려갔다. 주정자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뭔 소동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나갈게요. 지훈이 대답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현관문을 나섰다. 차에 탔다. 문을 닫았다. 지훈이 차를 출발시켰다. 한참을 달렸다. 시댁에서 충분히 멀어졌다. 지원이 차를 세웠다. 한적한 공원 주차장이었다. 괜찮아? 응. 지훈은 옷 속에서 빨간 파일을 꺼냈다. 지훈에게 보여줬다. 이거 찾았어. 이게 뭔데? 현수가 회사 돈 빼돌린 증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도 관련돼 있어. 지훈은 파일을 받았다. 하나하나 넘기며 봤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입이 벌어졌다. 이건 완전 범죄잖아. 횡령이야. 배임이야. 응.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 지훈은 녹취록을 보여줬다. 지훈이 읽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이 새끼들이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응. 계획적이었어. 나를 쫓아내려고 시어머니랑 짜고 한 거야. 지훈은 파일을 탁 닫았다. 주먹을 쥐었다. 분노했다. 지훈아, 이거 경찰에 고발해야 해. 당장. 아직 아니야. 왜? 이 정도면 충분해. 현수 감옥 가. 좀 더 파야 해. 강미선이란 사람을 찾아야 해. 누군데? 현수 회사 경리팀장. 비자금 조성에 같이 관여한 사람. 그리고 현수랑 바람 피운 여자.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바람 상대가 공범이었어? 그런 것 같아. 사진도 여기 있어. 사진을 보여줬다. 지우는 자세히 봤다. 이 여자를 찾아야겠네. 응. 근데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사람 찾는 거 잘하는 친구 있어. 둘은 지훈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바로 전화를 걸었다. 30분쯤 통화했다. 끊고 나서 지훈에게 말했다. 내일 결과 나온대. 강미선 주소랑 연락처. 고마워, 오빠. 우리 사이인데 뭘. 그날 밤 지훈은 파일을 스캔했다. 모두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다. 백업도 했다. 클라우드에 올렸다. 여러 곳에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미선의 정보였다. 주소, 전화번호,
차량 정보까지. 강남에 오피스텔에 산대. 혼자 사는 것 같아. 알았어. 찾아가 봐야겠다. 혼자 가지 마.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 낮에 갈게. 그래도 오빠는 일해야지. 나 때문에 계속 일 못하잖아. 지훈이가 더 중요해. 괜찮아. 진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게. 지훈은 강미선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르는 번호로. 새 유심칩을 샀다. 강미선 씨 만나고 싶습니다. 박현수 부인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당신에게 유리한 제안입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무슨 얘기죠? 만나서 하겠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협조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어요. 30분 후 답장. 내일 오후 3시. 강변공원. 혼자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다. 강변공원은 넓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전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3시 정각 여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 키가 크고 날씬했다. 화장이 진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훈 씨? 네. 앉으세요. 강미선이 앉았다. 거리를 두고 앉았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미선 씨, 당신 지금 위험해요. 무슨 소리죠? 현수가 당신을 버릴 거예요.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릴 거예요. 강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증거 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스캔한 파일을 보여줬다. 녹취록을 보여줬다. 이거 읽어보세요. 강미선이 화면을 봤다. 읽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이게 현수가 한 말이에요. 시어머니랑 나눈 대화예요. 당신 얘기도 나와요. 여기 다른 부분을 보여줬다. 미선이는 나중에 정리하면 돼. 필요 없어지면. 강미선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사랑했는데 현수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이용한 거예요. 강미선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서 울었다. 지우는 휴지를 건넸다. 한참을 울었다. 미선 씨, 당신이 살 길은 하나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요? 경찰에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현수가 시킨 거라고. 당신은 협박당했다고. 그럼 형량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 그러면 당신 혼자 다 뒤집었을 거예요. 현수는 빠져나갈 거예요. 강미선은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생각했다. 증거 더 있어요? 많아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현수 목소리로. 그걸 제게 줄 수 있어요? 협조하시면 드릴게요. 강미선은 눈물을 닦았다. 결심한 표정이었다. 알았어요. 자백할게요. 경찰한테 다 말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주정자 여사님도 같이 처벌받아야 해요. 그분도 돈 받으셨거든요. 알아요. 증거 있어요. 지우는 사진을 보여줬다. 주정자와 강미선이 돈을 주고받는 사진. 이거면 충분해요. 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경찰에 갈까요? 내일 제 오빠랑 같이 가요. 변호사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 서로 도와야죠. 둘은 헤어졌다. 지우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모든 걸 말했다. 지우는 감탄했다. 우리 동생 정말 대단하다. 완전 프로야. 오빠 덕분이야. 내일 강미선 씨랑 경찰서 가자. 내가 동행할게. 응. 고마워. 다음 날 셋은 경찰서로 갔다. 강미선이 진술했다. 모든 것을 현수의 횡령, 비자금 조성, 자신의 역할, 주정자의 관여. 빠짐없이 말했다. 증거도 제출했다. 지훈이 가져온 빨간 파일, 스캔한 디지털 파일, 모두 제출했다.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다. 기록했다. 증거를 확인했다. 충분합니다.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가 소환됐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주정자도 소환됐다. 뇌물수수로 현수는 부인했다. 처음에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강미선의 진술도 있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주정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진이 있었다. 돈 받는 사진, 은행 입금 내역. 부인할 수 없었다. 둘 다 구속됐다. 뉴스에 나왔다. 대성건설 부장 박현수, 회사 자금 5억 횡령 혐의로 구속. 노인회장 출마자 주정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동네가 떠들썩했다. 노인회에서 난리가 났다. 주정자는 회장 선거에서 제명됐다. 지우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다. 시원하면서도 씁쓸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다. 지훈이 옆에 앉았다. 어때? 기분이. 모르겠어. 복잡해. 당연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며칠 후 현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구치소에서 보낸 것. 개봉했다. 짧은 편지였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다. 지훈은 편지를 찢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끝이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현수는 구속 상태라 변호사가 대리했다. 협의 이혼은 불가능했다. 재판 이혼으로 진행했다. 재판이 열렸다. 지훈이 증거를 제출했다. 현수의 바람, 횡령, 계획적 음모 모두 제출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다. 명확했다. 피고 박현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했다. 이혼을 인정한다. 재산 분할도 결정됐다. 지훈에게 유리했다. 아파트, 차 예금 대부분 지훈이 가져갔다. 위자료도 인정됐다. 5천만 원. 현수의 잘못이 명백하니까. 재판이 끝났다. 지훈은 법정을 나섰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후련했다. 정말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이제 끝이야. 응, 끝이야. 축하해. 자유야. 둘은 껴안았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이혼이 확정됐다. 공식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훈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좁았지만 지훈만의 공간이었다. 자유로웠다. 새 직장도 구했다. IT 컨설팅 회사,
작은 회사였지만 일이 재미있었다. 능력을 인정받았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다. 시집간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 다시 만났다. 지훈아,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잘했어. 그런 남자랑 헤어진 거. 고마워. 일상이 평화로웠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출근했다. 일을 하고 퇴근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다. 간단했지만 행복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가 있었다. 민준이었다. 30대 중반. 프리랜서 디자이너.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렇게 알게 됐다. 가끔 카페에서 마주쳤다. 인사를 나눴다. 커피를 같이 마셨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 물었다. 지훈 씨,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좋아요. 저녁을 먹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파스타가 맛있었다. 대화가 편했다. 웃음이 많았다. 그 후로 자주 만났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다. 산책도 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 고백했다. 지훈 씨, 저 지훈 씨 좋아해요. 사귀고 싶어요. 지훈은 놀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떨림이었다.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주는 웃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지우는 집에 와서 생각했다. 새로운 사랑. 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지훈에게 전화했다. 오빠, 왜? 나 고백받았어. 진짜? 누구한테? 카페에서 만난 남자. 디자이너. 민준이라고. 오, 좋은데? 어떤 사람인데? 착해. 배려심 많고. 이야기도 잘 들어줘. 그럼 좋잖아. 만나봐. 근데 난 아직. 지훈아, 현수는 이미 지난 일이야. 새로운 사람 만나도 돼. 행복해질 자격 있어. 그렇긴 한데 무서워. 뭐가? 또 다칠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그 사람은 현수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기회를 줘봐. 그래야 할까? 응. 넌 행복할 자격 충분해. 지우는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오빠가. 고마워, 오빠. 항상. 뭘. 가족인데. 며칠 후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 씨 만날 수 있어요? 네. 언제요? 오늘 저녁? 좋아요. 6시에 우리 카페에서 볼까요? 네. 저녁에 만났다. 민준이 먼저 와 있었다. 커피 2잔을 시켜놨다. 앉으세요. 네. 앉았다. 민준이 지훈을 쳐다봤다.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저 생각해봤어요. 네. 천천히 만나보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당연하죠. 천천히 가요. 저도 그게 좋아요.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훈 씨 속도에 맞출게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배려심이 많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기다려줬다. 1년이 지났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사랑하게 됐다. 진짜로. 민준에게 과거를 말했다. 전 남편 얘기, 이혼 얘기, 모든 것 힘들었겠어요. 민준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평생. 지훈은 울었다. 민준이 안아줬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2년이 지났다. 민준이 프러포즈했다. 지훈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작지만 예쁜 반지였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민준이 반지를 끼워줬다. 딱 맞았다. 둘은 안았다. 키스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작고 따뜻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50명쯤. 지훈이 축사를 했다. 내 동생 지훈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사랑과 함께. 민준 씨,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박수가 터졌다. 지훈은 울었다. 민준도 울었다. 피로연이 끝났다.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봤다. 아름다웠다. 여기서 사진 찍을까? 좋아. 사진을 많이 찍었다. 웃는 얼굴로.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 지훈 씨, 응?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민준은 지훈을 안았다. 오래 안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알았다. 행복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 모든 아픔이 지훈을 강하게 만들었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은 진짜 행복했다. 민준과 함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새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둘이 함께 꾸민 집이었다. 따뜻하고 밝았다.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요리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1년이 지났을 때 지훈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민준은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진짜로?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민준이 지훈을 안아들었다. 빙글빙글 돌렸다. 야호! 우리 아기가 생겼어. 아빠 된다. 둘은 웃었다. 울었다. 행복했다. 9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건강했다. 예뻤다. 우리 딸. 안녕. 엄마야. 지훈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작고 따뜻했다. 민준도 옆에서 아기를 봤다. 눈물을 흘렸다.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기 이름은 서아로 지었다. 서쪽의 아침이라는 뜻.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지훈은 창가에 섰다. 별을 봤다. 맑은 밤이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찬물을 맞던 날, 증거를 찾던 날, 재판을 받던 날, 그리고 민준을 만난 날, 서아가 태어난 날, 모든 게 꿈 같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진짜 현실이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행복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알았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걸. 현수도 주정자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지훈에게는 민준과 서아가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세상이었다. 3년이 지났다. 서아는 3살이 됐다. 제잘거리며 집안을 뛰어다녔다. 에너지가 넘쳤다. 엄마, 아빠, 나 공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옷 입어. 셋은 공원에 갔다. 서아가 그네를 탔다. 지훈과 민준이 번갈아 밀어줬다. 더 높이, 더. 서아가 깔깔 웃었다. 지훈도 웃었다. 민준도 웃었다. 행복한 오후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봤다. 우유, 과일, 야채. 계산하려고 줄을 섰다. 지훈아? 뒤에서 누가 불렀다. 돌아봤다. 주정자였다. 얼굴이 많이 늙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샜다. 허리가 굽었다. 주름이 깊었다. 어머니,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주정자는 서아를 봤다.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가? 네, 제 딸이에요. 서아, 예쁘네. 정말 예뻐.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다. 민준이 지훈 옆에 섰다. 서아를 안았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재혼했구나. 네. 주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지훈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일, 내가 너무 심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주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감옥에 있어. 아직 1년 남았어. 나는 집행유예 받았지만 동네에서 쫓겨났어. 노인정도 못 가. 다들 날 피해.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미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불쌍하기도 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야. 네, 행복할게요. 주정자는 떠났다. 천천히 걸었다. 힘들어 보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완전히?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만들었다. 함께 먹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재밌었어. 서아가 말했다. 입 주위에 케첩이 묻어 있었다. 그래, 뭐가 재밌었어? 그네, 그리고 미끄럼틀. 다음에 또 가자. 좋아. 민준이 지훈을 봤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아까 괜찮았어? 시어머니 만나서. 응, 괜찮아.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들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지훈과 민준은 거실에 앉았다.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생각해보면 신기해. 지훈이 말했다. 뭐가?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거야. 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그때는 몰랐어. 찬물 맞고 쫓겨났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 하지만 이겨냈잖아. 혼자서. 오빠 도움도 있었어. 그리고 당신 덕분에.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셋이서 계속 행복하게 살자. 평생. 응. 평생. 둘은 키스했다. 그리고 지훈은 알았다. 진짜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지훈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증거를 모았다. 진실을 밝혔다. 이겼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민준과 서아. 진짜 가족. 그게 진짜 승리였다. 진짜 행복이었다. 몇 년이 더 지났다. 서아는 초등학생이 됐다. 지우는 회사에서 팀장이 됐다. 민준의 디자인 스튜디오도 잘 됐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다. 물론 힘든 날도 있었다. 서아가 아플 때, 일이 힘들 때, 부부 싸움할 때. 하지만 함께 이겨냈다. 어느 날 지우는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현수와의 결혼식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지훈이 웃고 있었다. 순진해 보였다. 그때는 행복했을까? 혼잣말을 했다. 잘 모르겠다. 어쩌면 행복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아니었다. 지금이 진짜 행복이다. 민준과 서아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다. 깊숙이 넣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다. 지우는 거실로 나갔다. 서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다. 뭐해? 수학 숙제. 어려워. 아빠가 도와줄게. 응.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가족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지우는 생각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바꿀까? 아마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으니까. 찬물을 맞지 않았다면, 쫓겨나지 않았다면, 증거를 찾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민준도 서아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우는 과거에 감사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배웠다. 성장했다. 강해졌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했다. 더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 믿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그리고 꿈을 꿨다. 좋은 꿈을. 서아가 크고 민준과 늙고 손주를 보는 꿈. 행복한 꿈. 아침이 왔다. 햇살이 들어왔다. 새날이었다. 희망이었다. 지우는 일어났다.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행복하게.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